안녕하십니까, 홍파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생성자 호출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속관계를 가진 객체, 즉 자식객체를 만들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식객체를 만들려면 먼저 부모 클래스의 영역, 즉 부모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건물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층을 먼저 지어야 할 거고요. 그 위에 2층 그리고 3층을 지어야 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들 때도요. 자식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되는 객체들이 먼저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어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참고해서요, 객체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비스 클래스가 있고요. 노비스 클래스를 확장한 위자드 클래스, 그리고 이를 한 번 더 확장한 그레이트 위자드 클래스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비스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컴퓨터 메모리상에 다음과 같은 노비스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레퍼런스 변수에 연결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객체 생성 과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위자드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쉽죠. 그냥 코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가 아니라 이 코드를 통해서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식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객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자, 건물에 비유하면 1층이 있어야 2층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위자드 객체는요, 먼저 노비스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요,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위자드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위자드 클래스 또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수행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레이트 위자드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층, 2층, 그리고 최종적으로 3층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당 개념을요, 실습을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udstudy.kr lectures 254번 접속하셔서 준비된 실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제, 자동차 확장하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동차 클래스를 확장하여 자식 클래스인 트럭과 스포츠카를 만들고 코드를 실행하여 출력 예와 같은 결과를 얻어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식 클래스를 구현해 달라 라는 것과 출력 예와 같은 결과를 얻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인 자식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는 이름과 배기량이라는 필드와 크락션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럭과 스포츠카를 보면 중복되는 정보가 있어요. 바로 이름과 배기량, 크락션이 중복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클래스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 이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 자동차 클래스는요, 이름과 배기량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 있고요. 크락션 메소드 또한 이렇게 띠띠라는 출력을 얻을 수 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 클래스인 트럭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어요. 자, 어떻게 해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뭐로부터? 카로부터 상속받는다. 자, 그리고 추가된 정보 뭡니까? 이름과 배기량 다음으로 추가된 정보가 적재량이죠. 자, 적재량이라는 정보를 private double ton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짐시키라는 메소드 또한 추가해야겠네요. 그렇죠? public void load라는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짐시키라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스포츠카 뭐로부터 상속받는다? 카로부터. 자, 그러면 일반 자동차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그대로 물려받고요. 추가되는 정보 private double 맥스 스피드, 최대 속도였죠. 최대 속도 맥스 스피드
라는 필드와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하기 다음과 같이 스포츠카까지 클래스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구사항 풀어보도록 하죠. 출력 예와 같은 결과를 얻어달라 라는 건데요. 출력 예가 뭡니까? 자, 띠띠 빵빵 뿌앙 이라는 출력 예죠. 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행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뼈대 코드에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요.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객체 3개를 만들고 있죠. 자, 객체 3개를 만들고 있고 그 각각의 객체에게 클락션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의 클락션, 트럭의 클락션, 스포츠카의 클락션을 울리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 다르게 띠띠, 빵빵, 뿌앙 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은 겁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사용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자, 똑같이 그대로 메소드를 만드는데 중괄호 안쪽에 있는 구현부만 다르게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동차는 띠띠거리고요. 트럭은 빵빵 울릴 수 있게 빵빵. 그리고 스포츠카는 뿌앙이죠. 뿌앙 되게 어렵네. 자,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자, 코드를 제출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생성자를 정의 안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string name int displacement. 자, 어떻게 하죠? this.name은 name, this.displacement는 displacement. 자동차 객체 생성자는 정의가 끝났고요. 트럭 객체 public truck. 자, 뭐뭐뭐를 받았죠? 위에서 동일하게 name과 displacement 100이랑은 그대로 가져오고 추가된 정보 더블 타입의 톤 정보를 가져야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개념이죠. 자식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객체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모의 객체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함으로써 부모의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슈퍼의 생성자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name과 displacement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name과 displacement를 파라미터로 던져줘서 객체를 생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정보인 톤을 우리가 완성해주면 돼요. this.ton은 톤. 아유, 자꾸 톤을 2라고 쓰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스포츠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public 스포츠카. 어떻게 됐죠? string name과 displacement를 받고요. 추가 정보인 뭡니까? 더블 타입의 max speed를 받아오는데요.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this.max speed를 초기화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를 잡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보시면 띠띠 빵빵 뿌앙 이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자, 이번에 배울 개념은요,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란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인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드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는 주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인고 하니 부모의 생성자 호출이 빠진 경우에도 자동으로 호출된다 라는 특징입니다. 자,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개념을 배웠습니까? 자식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뭐를 사용해서요? 바로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자, 그런데 지금 코드를 보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주석 처리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 슈퍼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동작합니다. 어떻게 슈퍼를 주석 처리했는데 동작을 하지? 의문 들을 수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생성자 호출이 빠진 경우에도 자동 호출된다. 어떤 생성자가요? 디폴트 생성자가요. 따라서 주석 처리가 된 이 슈퍼라는 코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해당 개념을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udstudying.kr lectures 254번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와 메소드 오버라이딩 문제 풀어보시죠. 자, 주어진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기에서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코드를 보면 자, 메인 메소드에서 B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B 클래스는 말이죠. A 클래스로부터 확장된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클래스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네요. 자, A 클래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드로 i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생성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생성자입니까? 바로 디폴트 생성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로 setI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B에 대한 코드를 분석해 보자면 클래스 B는요, 다음과 같은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요. setI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setI 메소드 방금 위에서 봤는데, 그쵸? 따라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적용된 클래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행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바로 i의 값이 6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60이 되었을까요? 이를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인 메소드의 첫 번째 줄인 new b라는 코드가 수행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의 흐름이 클래스 b의 생성자로 호출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자식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요. 지금 이게 없음에도 동작을 했던 겁니다. 자, 왜 그렇죠? 바로 A의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호출되었던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 자동 호출이 되어서 실행의 흐름이 A로 갑니다. 자, 이거는 주석 처리 그냥 풀게요. 똑같습니다. 주석 처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동일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슈퍼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어서 A의 생성자로 실행 흐름이 넘어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 줄에서 setI 20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이 i로 들어가서 3 곱하기 20, 즉 60이라는 값이 i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 처음에 7이었던 이 값이 6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setI 메소드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뭐를 출력합니까? I from A is I 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i의 값이 6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 객체를 생성할 때 주의해야 된다. 뭐를 주의해라? 부모 클래스 영역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죠? 바로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어떤 예외가 있었습니까? 디폴트 생성자는요,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예외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클라우드 스터딩의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